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어제 기사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 휴스턴과 2018년 보스턴의 비리가 확인됨으로써 재평가해야 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월드시리즈에 진출했지만 2017년에는 휴스턴, 2018년에는 보스턴에게 패한 LA 다저스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홈 1차전에서 7이닝 11K 1실점을 기록했지만 원정 5차전에서 4와 3분의 2이닝 6실점으로 무너진 커쇼, 원정 3차전의 충격이 7차전까지 이어진 다르비슈, 원정 5차전에서 완벽한 슬라이더를 던지고도 브래그먼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았던 켈리 젠슨 등이 더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2017년 포스트 시즌 휴스턴은 홈에서 8승 1패, 원정에서 3승 6패를 기록하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뉴욕 양키스입니다. 양키스는 2017년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휴스턴에게, 2018년에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보스턴에게 패했는데요. 특히 2017년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홈 3승과 원정 4패를 기록했습니다. 시리즈가 끝난 후 패장이 된 양키스 조 지라디 감독은 휴스턴 AJ 힌치 감독을 찾아가 격려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리즈 이후 양키스와의 재계약에 실패한 지라디 감독으로서는 배신감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한편 다나카는 포스트 시즌 8경기 중 무려 5경기가 휴스턴을 상대한 거였는데요. 휴스턴을 상대한 5경기에서 2승 3패, 평균자책점 2.17, 나머지 팀들인 보스턴, 클리브랜드, 미네소타를 상대한 3경기에서는 3승 무패, 평균자책점 1.06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2017년 아메리칸 리그 MVP를 에런 저지로 예상했다가 알투베의 수상 이후 김태우 캐스터에게 두고두고 놀림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휴스턴 치팅의 피해자라고 해야 될까요? 농담이고 알투베에게 보냈던 MVP 축하 트윗을 삭제한 에런 저지 역시 그 분노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휴스턴과 보스턴의 사기 행각이 드러난 지금 여러분은 2017년과 2018년의 다저스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다저스의 행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알아두실 부분이 있습니다. 다저스는 현재 구단주인 구겐하임 파트너스가 2012년 5월 프랭크 맥코트로부터 20억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포브스가 발표한 구단 가치에서 33억 달러로 평가를 받음으로써 프로스포츠 구단 세계 10위에 오르게 됩니다. 참고로 세계 1위는 50억 달러를 기록한 댈러스 카우보이스, 메이저리그 1위이자 세계 2위는 46억 달러의 뉴욕 양키스, 축구 1위이자 세계 3위는 42억 달러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그리고 LA의 맹주, LA 레이커스는 다저스보다 4억 달러가 많은 3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7년 연속 메이저리그 관중 1위와 2018년 9,500만 달러라는 영업이익에도 가치 대비 12%의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치세를 3년 동안 1억 달러 넘게 냈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너무 많은 돈을 썼고 중개권 재판매가 생각만큼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양키스와 보스턴은 부채 비율이 제로인데요. 때문에 다저스는 2017년부터 사치세 기준 이하로 연봉을 쓰고 있습니다. FA와 트레이드 시장에서 다저스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다 보면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프리드먼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사람은 마크 월터 대표 구단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스탠 카스텐 회장입니다. 카스텐 회장은 미국 프로스포츠 역사에서 입지전적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카스텐은 1979년 만 27살의 나이로 애틀란타 호크스의 단장에 부임하면서 NBA 역대 최연소 단장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단장상을 수상하는데요. 2013년까지 애틀란타 연고팀들인 호크스, 브레이브스, 아이스하키 트레셔스의 회장을 겸임합니다. 특히 1986년부터 2003년까지는 브레이브스의 회장을 맡아 지구 14연패의 기틀을 닦는데요. 단장이었던 바비 콕스에게 감독 자리를 주고 명예전당에 오르게 되는 존 슈어울츠를 캔자스시티 로열스에서 데려온 것도 카스텐의 결정이었습니다. 카스텐은 2006년 워싱턴 내셔널스로 팀을 옮겨 2010년까지 있게 되는데요. 이때 또 한 번의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현재 내셔널스의 단장인 마이크 리조를 단장에 앉힌 거였습니다. 리조는 스트라스버그와 하퍼를 뽑고 슈어저와 FA 계약을 맺는 등 지금의 워싱턴을 만들어냅니다. 전부터 저는 다저스가 보이는 모습이 월드시리즈 우승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우승 도전 모델을 만드는 게 카스텐과 프리드먼의 목표이자 다저스의 목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만약 2017년과 2018년 중 한 해라도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했다면 다저스의 현재 행보를 비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저스와 워싱턴의 차이는 단장의 차이가 아니라 구단주가 생각하는
우승에 대한 간절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스텐 회장 시절의 애틀란타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4번이나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우승을 하고도 월드시리즈 우승은 1995년 한 번에 머물렀는데요. 반면 1991년, 1992년, 1996년, 1999년 4번이나 준우승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당시 애틀란타는 결코 투자가 부족했던 팀이 아니었습니다. 애틀란타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연봉 총액에서 메이저리그 5위를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팬들이 계속된 포스트 시즌 실패에 지치고 타임 워너사의 의지도 약해지면서 투자가 점점 줄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리버티 미디어가 구단주가 되는 악몽이 일어납니다. 저는 다저스가 류현진 선수를 잡지 않은 것이 무척 서운하긴 하지만 다저스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저스는 지금의 선발진 구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면 7월 트레이드 시장에서 얼마든지 보강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월드시리즈에서 패배를 안겨준 휴스턴과 보스턴의 비리가 확인됨으로 인해 다저스의 행보 역시 다시 평가해볼 가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해 디비전 시리즈처럼 컷쇼를 계속해서 가을 야구의 주인공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월드시리즈 우승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휴스턴과 보스턴의 추악함이 밝혀짐으로써 카스텐 프리드먼 체제의 다저스는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월드시리즈 우승 실패가 이어진다면 다저스 팬들이 지쳐할 때도 올 겁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